자, 다음은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 뭐 새벽 정도까지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대북 전단 금지법. 이 법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미국 대북 전단법 청문회 인권 변호사 출신 현 정부인데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인권에 초점을 안 뒀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의회 인권위 스미스 공동의장 대북 전단법은 BTS 풍선 금지법. 그러니까 BTS 관련된 무슨 음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저 풍선에 담겨 보냈는데 이게 못 간다. 그래서 BTS 풍선 금지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문화 유입 차단하는 건 문제다. 그리고 뭐 전 이거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 참석한 일부 증언은 전단 금지법이 필요하다.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may seem surprising. Generally, when human rights are raised in regard to the Korean Peninsula, the focus is on the appalling rights record of the highly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As often balloons carrying religious information and items of Korean pop culture, such as music of the popular K-pop band BTS, across the border. Send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by balloons over the border. 남북관계 발전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난 일종의 내정 간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자, 김근학 교수님, 유종근 평론가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자, 이 청문회 미국에서 할 만한 내용이었는가? 아니다. 이건 내정 간섭이다. 김근학 교수님 어떤 시각이십니까? 내정 간섭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지 상황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인권의 어떤 뭐 핵심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현의 자유는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예컨대 뭐 그런 어떤 집단도 다 말할 수 있어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게 풍선을 날리는 거거든요. 예. 풍선을 날리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실 이제 억제하는 그런 법을 만든 것인데 뭐냐면 풍선이 날아갈 때 예. 북한이 이걸 포를 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포를 쏴가지고 그 예. 인근 주민들이 안전에 어떤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또 그 당시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렀지만 그것이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꼭 안아야 되는 것인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풍선을 날려서 예.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얘기할 예. 거면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휴전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예. 그러면 이제 군부대 있는데 거기 떨어지는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이 풍선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풍선을 던졌다, 보냈다라는 국내용의 어떤 목적 그 결과뿐이 안 되는 걸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실상을 모르는 지금 미국 의회가 이 문제를 갖고서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뭐 한국 민주주의 디케이, 부패, 부식 저는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훨씬 더 민주주의 파괴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때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 이런 건 뭐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미국 스스로가 좀 반성하는 부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이 특히 민주당이 이런 정도는 할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다른 나라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견제를 하고 예. 그런 그 일종의 외교 정책도 그렇게 펼쳐왔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집권 세력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 하던 시절에 저 미국 쪽에서의 저런 목소리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예.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과도한 조치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북 전단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의 그런 도발을 또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좀 이렇게 단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예.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는데 법으로까지 이걸 제정한 것은 조금 많이 나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저런 정도의 얘기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뭐 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역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청문회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듣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 또 이거에 청문회에 대한 또 반발도 있었고요. 아까 영상으로도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도 밤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파트에 배달되는 물건들, 택배죠. 이걸 놓고 서울의 한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좀 혼란,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그 내용 계속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라. 입구 낮아서 택배차 못 들어갑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대립이에요. 택배 대란이 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가보니까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물건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파트 앞에 물건들이 이렇게 막 늘어져 있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손수레로 또 직접 나르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파트의 입주자회에서 지상 배송 안 된다. 이거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위험하고요. 이거 뭐 기물 파손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차가. 택배 노조 집 앞 개별 배송 중단.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는 또 이게 입구가 낮아서 차가 못 들어간다. 또 그런 겁니다. 이게 좀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요. 최인종 변호사. 네.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이 지금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요. 이거 해법 없을까요? 결국 지금 택배 대란이 그 강동구에 새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규 주택 단지에서 있는 신도시급이고 아마 최근에 이 아파트 뭐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예. 값도 많이 올랐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2016년 이전에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2m 30c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 1톤 이 탑차가 못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그 높이가 낮다는 그렇죠. 거네요. 승용차는 들어가지만 1톤 쑥 들어가지 못하니까 탑차는 걸리는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이 해답이 사실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즘 아파트 위로 차단했는데 없습니다. 다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공원형 아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차가 가면은 위험하다는 점 하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6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2.7m로 해서 1톤 트럭이 쑥 들어가는데 예. 지금은 그 전에 했던 건 못 들어가겠다는 예.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그 세종시 보람동형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른바 그 울산시 옥동형 예. 해결 케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울산시 옥동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그 위험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대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만 오고 다니는 것도 시속 10km로 해가지고 지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자. 아파트 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둔다는 그렇죠. 거네요. 시간과 안전성을 확보해서 위로 다니도록 했던 케이스가 하나. 시간 제한을 하는 그렇죠. 거. 그리고 또 세종시 보람동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 그래서 이 아파트 자체에서 돈을 내서 예. 전동 카트 2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밖에서 그 택배 기사님들이 전동 카트에 싣고 지하로 들어가서 각 아파트별로 들어가는. 그럼 아파트 입구에서 일단 그 탑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카트에 실어서 그걸로 배달을 한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인 구조적 한계는 그런 식으로 극복한 것. 또 위험한 점은 예. 어떤 시간과 속도 제한으로 해결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그 강동구에 있는 이 아파트도 다른 지역에 있는 케이스를 보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짜내면 방법이 있군요. 지금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